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사 도윤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포스터를 제작해 봤으니 이 포스터를 제작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제가 실제로 했던 수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업을 소개해 드리면서 화이트보드라는 캔바의 새로운 플랫폼을 잠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양방향 수업을 하기 좋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순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수업은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항목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의 흐름과 진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의 역할과 학생들에게 소개해야 할 내용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캔바의 플랫폼 중 화이트보드를 활용하여 양방향 수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화이트보드를 통해 우리 학급의 모든 작품을 공유하고 살펴볼 수 있으며 실시간 피드백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 자유학기 주제 선택 수업으로 구상을 했으며 노트북 활용 수업, 모둠 수업, 블록 수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에서 살펴볼 수 있는 수업의 구성은 2차 시의 블록 수업으로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 예방 포스터를 제작하는 그런 주제로 선정했으나 선생님께서 직접 시간과 주제를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의 교육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디지털 문해력 교육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시민성 영역입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 포스터 제작을 통해 디지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표현입니다. 노트북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디지털 포스터로 작성해 보며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업입니다. 캔바는 한 번에 여러 명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으며 편집이 가능한 디자인 플랫폼입니다. 모둠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팀원과 상의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실제 수업의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터 제작 활동이니만큼 포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학생들에게 포스터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때 캔바로 포스터를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둠 활동 시간을 부여합니다. 모둠 활동으로 학생들은 직접 포스터를 제작합니다. 이 시간은 수업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완성한 작품을 화이트보드에 공유한 후 서로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수업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포스터를 제작하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포스터는 특정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물의 일종인데요. 그중 우리는 사이버 폭력이라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스터 제작을 위한 디자인 요소를 설명합니다.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플랫폼 캔바와 다양한 요소, 텍스트 추가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간단히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시간을 많이 부여해야 하는 모둠 활동 시간입니다. 모둠을 나눌 때는 학생들의 IT 활용 능력에 따라 적절히 모둠을 배치해 주는 편이 좋습니다. 모둠원끼리 작품을 공유하며 협력하고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의 포스터를 제작하는 활동은 모둠 활동으로는 너무 쉬운 과제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학교 폭력의 다양한 유형을 조사하도록 한 후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등 다양한 폭력의 유형을 각자 맡아서 팀 안에서 통일성 있게 시리즈 형식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보드 공유를 통해 서로의 작품을 살펴보며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각 조의 작품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정할 수 없도록 꼭 보기 전용으로 작품을 공유해야 합니다. 서로의 작품에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적절한 요소를 추가해주면 학생들은 서로의 작품에 피드백을 해주며 포스터 제작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화이트보드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는 협업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마인드맵, 표, 다이어그램, 조직도 등의 다양한 템플릿이 존재하고요. 구글의 젠보드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이미지는 실제로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학교를 위한 포스터 디자인 활동의 예시입니다. 저는 학교를 위한 디자인 활동으로 주제를 학생들이 직접 선택해서 제작하도록 했는데요. 화이트보드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산출물을 한눈에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어서 이렇게 활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캔바에서 화이트보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지만 빈 화이트보드를 만들어서 다양한 요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포스터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캔바의 왼쪽 툴박스에서 화이트보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소와 텍스트 등 디자인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제목을 위한 글자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룹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그룹을 해제한 다음 제가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활동의 제목인 사이버 폭력 예방 포스터 제작하기를 입력을 해줬고요. 다음으로 선이라는 요소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별 활동을 좀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는 선을 활용했는데요. 네모 도형을 사용하시거나 포스트잇 등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의 이름을 적기 위한 텍스트를 추가해서 1조라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글자 색깔이 하얀색이라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같아서 글자의 색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다양한 요소를 복사해서 총 3개의 조로 간단하게 구성을 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컨트롤러가 보이실 텐데요. 학생들이 작게 작품을 올리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크게 확대도 가능하고 화이트보드는 무한히 확장이 가능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공간을 넓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 화이트보드를 학급의 다양한 친구들이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하는 부분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는데요. 미리 그룹을 설정해 두신 경우에는 팀원을 선택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룹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링크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함께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편집 가능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를 선택하신 후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작품을 공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만든 포스터의 오른쪽 상단의 공유 버튼을 클릭하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보기 가능으로 링크를 복사합니다. 복사한 링크를 화이트보드에 붙여 넣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붙여 넣기를 할 경우 자신이 만든 포스터를 화이트보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링크가 아니더라도 다운로드를 통해 이미지로 저장받은 경우 쉽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텍스트를 추가해서 작품을 제작한 학생의 학번, 이름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1조, 2조, 3조 각각 2개의 작품씩 업로드를 해 두었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작품을 올리거나 텍스트를 추가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정해진 위치에서 옮겨진 위치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의 작품 또는 텍스트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잠금이라는 기능을 활용할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잠금이라는 기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금되어 있는 텍스트, 요소 등은 움직일 수 없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서로 피드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조의 작품이 모두 업로드되면 선생님께서 피드백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엄지척이라는 요소를 활용했고요. 이 엄지척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작품의 아래 부분에 엄지척을 복사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학생들이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죠? 마지막에 가장 엄지척이 많은 작품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작품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요. 학생들의 피드백뿐 아니라 선생님께서도 특별한 엄지척이라던가 텍스트 등의 요소로 피드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캔바로 포스터를 제작하는 활동을 실제 수업 사례와 관련하여 설명드렸는데요. 먼저 제가 했던 프로젝트 수업의 개요를 소개해 드린 후 3단계로 나누어 자세한 수업의 흐름을 안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보드라는 캔바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 서로 피드백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캔바를 활용한 포스터 제작 수업에 관심 있는 선생님께서 수업을 구성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